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서울 여의도 25배 규모, 미군 떠난 땅, 경기 부동산 판도 바꾼다. 경기도 내 미군 반환공여지 총면적이 여의도의 약 25배, 약 73.9스퀘어킬로미터에 달하며 이 중 96%가 장기 미사용 상태였던 만큼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초기 개발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지자체, 공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국유재산 매각 수익 재투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의정부, 동두천, 의왕, 파주, 하남, 화성 등 6개 도시에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 중이며 도시개발,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부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와 동두천 캠프님블 등은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향후 10년간 약 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패 없는 분양, 외친 중견건설사, 김포, 무안의 1천 가구 아파트 공급. 문장건설이 경기 김포와 전남 무안의 지엔하임 브랜드로 총 1,0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김포는 김포시청역 지엔하임, 가칭 385가구, 무안은 지엔하임 시그니처, 가칭 793가구입니다. 김포단지는 GTX-D 노선 수혜지인 김포 454구역, 조감도 포함에 들어서며 지하 3층 지상 최고 20층,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의 중대형 위주로 구성됩니다. 김포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다양한 생활 기반 시설 이용 가능성이 장점으로 강조됩니다. 문장건설은 실적 부채 0%, 어음 발행 0%, 미분양 0%라는 산모 원칙을 강조하며 25주년을 맞은 안정적인 중견 건설사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평택, 성남 등지에도 3,000가구 공급을 계획 중입니다. 특히 김포단지는 GTX-D 노선과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김포 한강신도시, 재정비촉진지구 인근이라는 입지적 이점이 두드러집니다. 무안의 경우 전라남도 도청과 남학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기존 주거 단지와의 연계성도 강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한 채가 신고가? 집값 다시 오르나? 2024년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23.6%가 신고가 거래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서초구가 전체 거래의 61.5%가 신고가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높게 형성되는 분위기라는 분석입니다. 6월 전체 거래는 1만 934건, 7월 3,946건으로 급감. 그러나 신고가 비중은 22.9%, 23.6%로 상승. 특히 30억 원 초과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신고가 거래였다는 점은 고가주택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도봉, 강서, 관악 등 외곽 지역은 신고가 비중이 낮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나서자 건설주 급등? 퇴직연금 펀드도 덩달아 활짝. 정부의 9, 7주택 공급 대책 발표로 인해 그간 부진하던 건설주들이 반등했습니다. 한일시멘트 플러스 4.86%, GS건설 플러스 2.29%, 대우건설 플러스 1.59% 등 상승. 반면 삼성물산은 마이너스 0.88%로 하락. 9, 7대책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동,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함. 증권가에서는 이 대책이 건설주의 긍정적이나 민간 공급 확대가 적어 수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의 KB퇴직연금 배당 펀드 시리즈가 최근 6개월 수익률 38%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배당 매력이 높은 가치주 위주로 투자. 특히 건설, 시멘트 주가 상승수에 반영. 운용 규모도 965억 원으로 퇴직연금 대표 펀드로 성장. 즉, 정부의 정책 신호가 시장에 반등의 기대감을 주었지만 민간 부문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건설주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 성남, 고양 중 누가 먼저 달릴까? 정부가 9, 7대책을 통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며 향후 5년간 6만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 대상 지역, 성남 분당, 1만 2천 가구, 고양 일산, 5천 가구, 안양 평촌, 3천 가구, 부천 중동, 4천 가구, 군포 산본, 2천 가구. 사업 속도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며 정부는 적극적인 곳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엔 지원을 제한하는 인센티브 페널티 병행 전략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 후보지에도 공공신탁 방식의 공공시행자 참여를 유도해 재건축을 독려하며 2028에서 2029년까지 이주 수요가 본격화되기 전 기반 조성을 마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정부는 성남시, 분당을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역으로 점찍고 있으며 지자체의 주민 제한 방식, 채택 여부가 속도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4조 원어치 땅, 민간이 포기하자. LH가 직접 나섰다. 최근 4년간 민간 건설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 규모가 35만 평, 116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4조 3,486억 원에 이릅니다. 계약 해지 이유, 금리 상승, 자금 조달 경색, 분양성 저하로 민간이 사업 포기. 해당 토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 수도권 택지. LH가 해당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해 약 2만 1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LH는 2025년까지 2만 가구 이상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25개 필지, 68만 1,433평방미터 규모로 확대.
정부는 민간 대신 LH가 직접 시행하는 구조로 전환하면서도 속도 저하, 공급 불안정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 향후 민간과의 공동사업, 컨소시엄 형태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H의 직접 공급은 안정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행력,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기존의 민간 분양 방식보다 재무 부담이 크고 분양성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국토부는 2030년까지 2만 가구 이상 착공 계획을 세우고 자금 지원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막자. 마포, 성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2개 이상씩 도에 걸쳐야 국토부가 지정 가능. 개정되면 한두 개월 내 국토부 단독 지정 가능. 집값 급등 지역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 예정. 서울 마포구 7.68%, 성동구 9.75%는 서울 평균 4.83%보다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 11.55%, 과 성남시 분당구 7.47%도 후보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매매 시 허가제가 적용되어 투기 수요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낀 갭 투자에 제한이 걸리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평가됨. 업계에서는 성수동, 마포구 등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GTX 따라 집값도 움직인다. 창동, 송도, 핵심 수혜지로 급부상. GTX-B 노선 수혜 지역은 인천 송도, GTX-C는 창동, 금정역 일대가 주목된다고 표찬사부원 대표가 언급했습니다. 송도는 인천 대입구역, 송도 신도시 주민들이 직접 수혜. 창동은 금정 삼성 창동역 구간의 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큼. 노선 공용 여부나 인근 연계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GTX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GTX-B7, 경춘선 연계, 운행 시 횟수 증가로 용산, 여의도, 삼성까지 접근성 대폭 개선. 신호선은 도봉산역 금정역 수원역 등을 잇는 핵심 노선. GTX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지자체가 추진하는 철도는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표 대표는 오는 30일 지코노미 콘서트 2025에서 역세권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결국 핵심은 GTX 노선은 단순한 교통 개선이 아닌 도시 개발의 시발점이자 부동산 가치 상승의 촉매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GTX-C 창동, 금정, GTX-B 송도 등은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 막히자 신용대출 폭증. 월세 전환 더 빨라지나?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5대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9월 신용대출 잔액이 2,697억 원 증가. 6월에는 1조 876억 원 순증 후 7월엔 마이너스 4,334억 원 순감 8월 반등, 9월엔 2달 연속 상승세. 9. 7부동산 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 은행들은 이미 전세대출 한도 도달로 접수를 중단하거나 전세대출 목적의 신용대출까지 관리에 들어감. 일부 은행은 대출 포지션을 통해 전세대출도 제한. 신용대출이 전세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며 가계부채 증가 우려 커짐. 금융당국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대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접근성까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세대출 규제 신용대출 증가 전세 수요 감소 월세 전환 가속. 이는 중장기적으로 전 월세 시장 불균형과 가계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걱정 끝. 현대건설, 조용한 아파트, 시대 연다.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로 국내 최초 1등급 인증을 받은 바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성인 남성이 뛰어도 소음이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입증됨. 네오프레임, 니오프레임이라는 새로운 콘크리트 구조와 바닥 슬래브를 적용. 해당 기술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마북기술연구원 내 실증 공간에서 체험 가능하며 헬스케어, 에너지 절감, 수면 환경 개선 등 4대 미래 주거 기술이 통합 적용됨. 온라이프 케어하우스 콘셉트로 다양한 웰빙 기능 제공. 스마트 홈 시스템이 주거 전반을 자동으로 관리. 심박수, 호흡수, 수면 패턴 등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미세먼지, 바이러스 제거, 자동 조명 조절,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도 가능. 광플라즈마 공기청정 시스템, 태양광, ESS 연계 에너지 자립 시스템도 적용. 회사 측은 5년 내 미래 기술을 복합적으로 구현한 아파트 단지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조용한 아파트가 아니라 건강, 에너지, 안전까지 모두 통합된 미래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